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9급 영어시험 문제의 20번 문제에 대한 문장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까 합니다. 모든 분석이라는 것은 첫째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런 단어나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문법적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말씀이지만 단어라고 하는 것도 암기를 하면 되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경험이 필요한 단어가 있고 또 문법적인 어떤 구문을 이루는 그런 단어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장이 길어졌을 때 그 원인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왜 길어졌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법적인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문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문장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적 배경 지식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첫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꽤 길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문장이 길어진 원인이 뭐겠느냐? 이제 둘째 문장을 보면 요만큼이니까 짧고, 세 번째 문장은 또 여기서 여기가 약간 길게 느껴지고, 네 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다섯 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상당히 길어졌지요. 그렇다면 여섯 번째 문장은 어떨까요? 여섯 번째 문장도 꽤나 길다고 느껴지고, 일곱 번째 문장도 역시 꽤나 길다고 느껴지는데, 일곱 개의 문장 중에서 역시 한 긴 문장이 한 3개나 4개 정도 나오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장에 대해서는 첫째 carbonate, 둘째 accumulate, 셋째 breakdown, 넷째 coral, 다섯째 reef organisms, 그 다음에 material, framework, 이렇게 coral reef, 이렇게 외워야 될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which라는 단어, over라는 단어, from이라는 단어, 또 and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또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이 문장을 다루어 보면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죠.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명사를 느끼면 거기까지가 주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어 다음에 쓸 수 있는 용어는 언제나 두 가지, 뭐라는 용어와 서술어, 뭐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수식어다. 그렇다면 말씀드렸지만 서술어라는 용어는 이 which라는 단어가 동사이거나 조동사이거나 부사여야만 우리가 서술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은 수식어다. 수식어라고 느끼는 순간 첫째, 수식어는 어떤 형태일까? 수식어는 어디까지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식어는 어떤 형태일까? 1. 단어 형태일까? 구의 형태일까? 철의 형태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뭐 이제 많은 독해를 하겠지만 적어도 which라는 단어가 관계 대명사라는 걸 알면 주어 뒤에서의 관계 대명사는 수식어로서 이 무조건 백발백중 형용사절을 유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식어가 어떤 형태인가요? 수식어가 형용사절에서 어디까지일까? 라고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좀 길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길다라면 당연히 어디에 쓰인 서술어를 발견해 보자. 자신 있다면 동사를 발견해 보자. 다만 힌트, 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힌트가 있다면 어차피 주어 뒤에서 뭐가 보이나요? 이 커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어 뒤에 커마를 찍고 수식어라면 혹시나 커마까지 아닐까? 역시나 아라는 무엇이 떴다? 동사가 뜨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이 수식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수식어가 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길 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over라는 전치사, from이라는 전치사가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또다시 뭐가 나타났나요? and라는 단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등위 접속사가 뭔가를 연결하고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 등위 접속사 왼쪽에 커마가 없다는 것은 결국엔 연결 부위가 짧지 않을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명사와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쪼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의 골격은 Carbonate sands are the building materials. 그래서 Carbonate sands, 그래서 탄산염 모래라는 것은 are the building material, 그래서 건축 재료이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 우리가 are라는 비동사의 주격보, 그리고 뭐 앞에 막는 건가요? 전치사,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관계 대명사로 인한 형용사절이 수식어로서 길어졌고, 또 수식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절이 조금 더 길어진 이유 중에는 등위 접속사가 뭔가를 연결했고, 또 그러나 역시 길어졌을 때 끊어 읽는데 도움을 주는 거 우리가 전치사다.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을 생각해 보면, 첫째, 수식어를 느낄 줄 알아야 되겠다. 둘째,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절을 유도한다. 셋째, 전치사를 많이 알아두는 것은 역시 끊어 읽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넷째, 등위 접속사에 대한 우리가 처리 능력이 언제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뭐 아주 간단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1. 등위 접속사를 끊어서 그러나, 명사를 느껴서 주어, 이러한 모래들은, 그 다음에 are라는 비동사, 그 다음에 sensitive라는 형용사를 주격보, 그리고 뭐 앞에 막을까요? 전치사.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모래들은 sensitive, 민감하다. to, 뭐에 그랬더니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고 관사를 지나 명사와 명사를 읽으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seawater, 바닷물의 chemical, 화학적 메이크업, 구성에 민감하다. 이렇게 쉽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를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 외워야 될 단어가 있다. 외워야 될 단어가 있다. 당연히 외우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이죠. dissolve. 외우면 좋은 거죠. 그래서 absorb, 흡수하다, dioxide, 이산화가 된, 뭐 이런 식이고, acidify, 그러면 산화시키다, 혹은 산화되다, dissolve, 용해시키다, 용해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되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항상 적응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적응해야 될 단어가 뭔가요? as라는 단어를 적응해야 되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적응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적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1 이런 거잖아요. 1. 늘 말씀을 드렸듯이 as라는 단어를 만나면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를 적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absorb가 뭐니까 동사니까 당연히 oceans는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as는 뭐가 될까요? 접속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접속사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접속사라면 당연히 절을 이룰 거다. 절이라면 세 가지가 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그러나 문장을 시작하는 절은 형용사절일 공사는 없다. 형용사절은 반드시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또 만약에 문장을 시작하는 절이 명사절이라면 대표적으로 what 혹은 how 혹은 whether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명사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사절.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생각을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문장을 시작을 하는데 첫 단어가 접속사로서 절이면 대체로 부사절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부사절일 거다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나요? 부사절이 좀 길겠네? 이런 식이고 혹시 커마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뭐니 해도 무엇을 확인해라? 주어. 이런 식일 테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as가 접속사고 절을 유도하는데 커마가 보이고 they라는 주어가 느껴지니까 여기까지 무엇을 끊어읽어라? 부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as가 어려운 이유 1 품사를 판단해야 된다. 어려운 이유 2 부사절의 의미가 몹시 다양하니까 우리가 이것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주 감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oceans 바다가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를 absorb 흡수까지는 왔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 흡수할 때냐 흡수하기 때문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흡수하듯이 모습이죠. 뭐뭐하듯이 뭐뭐인 것처럼 이럴 거냐 우리가 뭐뭐함에 따라 하는 뭐뭐함에 따라라는 경과를 의미하냐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as죠. 아무튼 지금은 뭐 갑시다. 그렇다면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에 따라 이런 시간이 이제 경과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대충 이제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acidify 할 때 acidify는 여기서 하나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 첫째, fi가 붙으면 뭐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동사, 뭐하고 뭘 가려야 된다? 타동사와 자동사. 지금은 뭐가 없다? 목적 없으면 자동사고, 자동사는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자동사적이죠. 그들은 산화가 된다, 이런 식이고. 다음, 등위 접속사가 나타났을 때 학습 목표, 왼쪽은 동사요, 오른쪽은 전치사라서 바로 다르니까 일단 끊자. 그런 다음에 at이라는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럼 도대체 등위 접속사가 무엇을 연결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봤더니, 거꾸로 얘기할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at certain point 어느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 판단이 되고 동사.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라고 판단이 되나요? 주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carbonates 우리가 탄산염 모래는 simply 단순히 deserve,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목적어가 없으니 자동사고, 우리 자동사적인 표현의 기본은 용해가 된다, 녹게 된다, 이런 거죠. 분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문법 성향이 강한 등위 접속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둘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as라는 단어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단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around라는 단어, 1/3라는 단어, emit라는 단어,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emit라는 단어는 암기를 하면 되는 단어지만 가령 around라는 단어는 첫째 품사가 뭘까 이런 식이잖아요. 품사가 뭘까 하고 물으면 여기서 around라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 알고 있나요? 전치사. 그러나 전치사인 단어는 무엇도 될 수 있나요? 부사. 이런 식이고, 또 우리 1/3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1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기수고, third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라는 서수거든요. 이렇게 기수와 서수가 만나는 것을 분자와 분모로 이루어진 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 5분은 전치사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이만큼이 전치사의 목적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 당연히 관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찾아 주어 삼고, have로부터 힐끔 무엇을 느끼니까 완료 시제를 느끼니까 당연히 뭐의 시작이고 서술어. absorbe가 뭐가 될까요? 동사. 동사 중에 뭐가 될까요? 타동사의 이것이 뭐가 되니까 목적어라고 한다면, 타동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되 전치사를 동반할 수 없으니까 지금 around는 부사로서
뭐하고 동의할까요? about 혹은 some. 그래서 대략, 대충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the world's oceans, 그럼 세계의 대양들은 around 대략 human, 인간이 emitted 배출해내는 carbon dioxide,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대략 3분의 1을 absorb, 흡수한다. 이렇게 흡수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 문장에 또 새로운 게 하나 등장을 하네요. 문장은 간단하게 잘 시작했지만 지금 주어 뒤에는 뭐라고 판단이 되나요? 수식어고, 수식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나요? 우리가 서술어, 즉 동사를 판단하면 지금 여기에 동사가 잘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이만큼이 수식어라서 다행히 우리가 수식어가 짧은 게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수식어에는 at이라는 뭐가 보이고 전치사, which라는 뭐가 보여서 관계 대명사, 그 뒤에 the sands라는 뭐가 나오고 주어, deserve라는 뭐가 나올까? 동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the sands, 그래서 모래가 deserve, 이렇게 용해가 되는 그러한 the rate, 비율, 속도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떴고, 비동사의 오른쪽을 보니까 수동태라고 느꼈고, 수동태란 PP까지 읽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끊어 읽었더니 잘했네. 뭐 앞에 막혔다? 전치사. 그래서 was strongly related. 그래서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다. 뭐에? 그랬더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브랑 엮였으니까 이만큼 읽어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등위 접속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다시 등위 접속사 왼쪽에 커마가 있고 이거잖아요. 커마가 있고 그 왼쪽은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오른쪽은 동사라서 바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끊어 읽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연결했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 아주 촌스럽게 이거잖아요. 아주 촌스럽게 was니까 was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공통이다. 즉 주어와 수식어가 공통이라서 모래가 용해되는 the rate, 비율이나 속도는 동사 하나만큼 하고 동사 둘만큼 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면 was는 동사고 비동사의 오른쪽을 보니까 이 형식을 이룰 것 같고 sensitive라는 형용사가 주격 보호라면 이렇게 끊어 있는다. 10 times more sensitive, 10배나 더 민감하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than이라는 단어는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니까 끊어 읽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then coral growt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coral growth 그러면 산호의 성장보다. 그 다음에 sensitive, 뭐에라는 뭐 앞에 막았다? 전치사.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서 하나의 문법적 이야기는 때때로 다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은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동사만큼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지금 세 번째처럼 전치사,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만큼 이런 모습의 형용사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늘 하던 이야기 수동태는 PP까지 읽는 게 기본이다. 다음 전치사를 만나면 끊어읽기 좋다. 다음 비교급 문장에서 내 앞에서 끊어서 비교의 대상을 따로 처리해줘라. 다음
등위 접속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장을 보시죠.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다시 첫 단어를 보면서 전치사잖아요. 그죠? 전치사를 보면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부사를 끊어 읽으면 in other words, 달리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부사를 끊어내면 당연히 명사를 찾아서 주어를 숨쉬기 하고 will이라는 조동사로부터 서술어의 시작이며 모든 조동사 뒤에는 동사요,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리고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읽으면 명사, 오브, 명사까지 여기까지가 목적어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목적어서 여기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의 대상을 한번 딱 끊어 읽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까지는 비교의 대상이고 요건 뭐가 되나요? 수식어가 되잖아요. 그건 이해하실 수 있나요? 다시 타동사의 목적어, 즉 타동사만큼 읽으면 나머진 뭐가 된다? 수식어. 수식어로서 만큼 뒤에 수식은 뭐가 된다? 부사가 1순위요, 형용사가 2순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more라는 단어를 보면 more라는 단어는 뭐의 비교급인가요? many의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many를 뭐라고 많이 알고 있나요? 형용사. 그렇다면 more는 무슨 뜻이 되나요? 더 많은, 이런 뜻이 돼야 정상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more가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더 많은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in other words, 달리 말해서 ocean acidification, 바다의 산성화는 이런 거잖아요. 바다의 산성화는 coral reef sands, 그래서 산호초 모래의 dissolution, 분해에 will impact, 영향을 끼칠 것이다. more,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than the growth of corals, 그래서 산호의 성장보다는 오히려 분해에 더 많이, 더 많게.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단어라고 이렇게 쉬운 단어잖아요. 쉬운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변할 수 있고 그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는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지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첫째,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this가 당연히 뭐라고 판단되나요? 주어지요. 주어 다음에 무엇을 느끼면서 부사, 뭐의 시작이고 서술어, 뭘 찾아서 동사, 뭐라는 판단에 타동사, 뭘 찾아서 명사, 뭐로 처리해라? 목적어. This, 이것은 probably 아마도 the coral's ability, 그 산호의 능력을 reflect,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문법적인 이야기를 또 잠깐 해야 되겠죠. 다시 만큼 읽으면 나머진 뭐가 된다? 수식어. 수식어 자리에 뭘 발견했다? 부정사. 부정사를 발견하면 얼만큼을 읽어야 한다? to 플러스 동사만큼. 즉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일단 읽었습니다. 그죠? 그 동사만큼을 읽어서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을 판단해라? 용법. 뭐로 쓰였다? 수식어. 뭐 뒤다? 명사 뒤. 무슨 용법 같다? 형용사적 용법. 그렇다면 그들의 환경을 modify, 바꾸는이 되겠죠.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하고 또 다음 두 번째 문법적 이야기를 볼까요? 등위 접속사다. 등위 접속사를 만났는데 오른쪽은
부사와 동사다. 바로 다르니 일단 숨쉬기를 하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부사는 좀 판단해서 부사는 쓰임새의 판단에서 좀 제외한다면 무엇이 나오나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and는 뭐하고 뭘 연결했다? modify와 adjust를 해서 요것이 공통이 되니까 to modify 하는 능력, to adjust 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위 접속사가 무엇을 연결하고 있고 다음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면 등위니까 표현이 똑같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환경을 modify,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능력과 partially, 부분적으로 adjust, 어떻게 조절하는 그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더 짧게 간다면 우리가 뭐가 좋을까요? to라는 뭐 앞에 막아라? 전치사. 전치사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그랬더니 where is라는 단어의 품사가 뭐니까? 접속사니까 끊어 있는 거죠. 반면에 접속사 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주어.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나올까요? 비동사. 매일일까요? 이 형식. 어라는 뭐가 보일까요? 관사. 관사는 뭐까지 읽어라? 명사. 그걸 뭐 삼아라? 주격 보어. 그래서 이렇게 다 끊어 읽은 거예요. 여기서 끊어 읽는 이유는 역시 비동사만큼을 읽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수식어. that이 뭘까요? 접속사. 그럼 수식어의 형태가 뭘까요? 절. 절은 절인데 뭐 뒤일까요? 명사 뒤. 무슨 절일까요? 형용사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가면서 문장을 읽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 결론을 내려보면 다시 얘기하면 단어의 품사에 대한 판단과 이 품사가 만약에 변화를 하면 그것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고 역시 절이라는 개념 또 세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개념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